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왜 나를 가만히 두지 못할까입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들볶으며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매달리는 분에게 진짜 성공을 위한 행동 지침서라고 소개하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동안 책에서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행동하라고 강조하며 실행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해야 할 것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미소님들 중에 일을 정말 잘하거나 유명해서 주변에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면서 쏟아지는 요청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대응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에 쏟을 시간이나 에너지가 바닥나는 경우도 있지요. 행동력이 강하고 빠르다는 것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그보다는 정말 해야 할 일인가 하는 본질을 뚜렷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만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주 많다고요.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치여서 허구한 날 정신없이 바쁜 것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효율을 높이는 삶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차례는 하지 말아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인간관계, 하지 말아야 할 습관, 하지 말아야 할 자기 개발,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습관과 하지 말아야 할 자기 개발의 내용을 두 편의 영상으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점심으로 라면을 먹지 마라. 나는 라면을 몹시 좋아한다. 그래서 인터넷에 라면 맛집에 관한 소식이 나오면 애써 찾아다니며 사 먹기도 한다. 나는 참으로 기가 막힌 라면 맛집을 몇 곳 알고 있는데 갈 때마다 감탄을 하며 먹는다. 하지만 낮에는 라면을 절대 먹지 않는다. 낮 시간에 라면집이 붐비기 때문은 아니다.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일을 하려는데 머리가 멍해서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회의 때 겨우 정신줄을 잡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오후 업무를 위해 에너지를 충전했더니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대체 왜 잠이 올까? 원인은 바로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은 뇌가 몸을 움직이는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섭취 방법이 중요하다. 식사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듬뿍 섭취하면 혈당치가 올라간다. 특히 아침을 거른 날은 혈당치가 급상승한다. 밥이나 빵, 면 종류는 탄수화물 덩어리라서 식후에 혈당치가 턱없이 올라간다. 혈당치가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한 듯한 기분이 든다. 이때 체내에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혈당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혈당치를 올리려다가 오히려 저혈당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잠이 쏟아져 생각대로 제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나는 점심으로 라면을 먹지 않는다. 당연히 밥이나 빵도 피한다.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국수, 카레, 소고기 덮밥 등을 언제든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심코 손이 간다. 유혹에 넘어가면 먹은 후에 머리가 멍하고 업무 진척이 되지 않는 최악의 사태가 기다린다. 나는 평소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할 때 미리 밥을 적게 달라고 주문한다. 밥이 나온 다음에는 남기기가 미안해서 다 먹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적게 달라고 말한다.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약간의 공복감이 있을 정도로 배가 편해져서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점심에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게 직장인의 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말은 건강하고는 담을 쌓은 얘기다.
탄수화물은 잠을 유발한다. 이는 인간의 생리 현상이므로 거스를 수 없다.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탄수화물 섭취에 주의하도록 하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런 행위는 자칫 졸음운전을 부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행동력이 강한 사람들은 먹는 문제 하나라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제어한다. 언제 어디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자신의 몸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가방을 들지 마라. 바로 행동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같은 가방을 들지 않는다. 왜 그럴까? 가방을 매일매일 바꾸면 소지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집에 가면 그날 쓴 가방 안의 물건을 전부 꺼낸다. 일단 비우고 나서 다음날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고른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물건은 깔끔하게 처분할 수 있다. 가방 안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쓰면 어느새 물건이 쌓이게 마련이다. 다 쓴 서류나 며칠 전에 본 신문, 편의점 봉지까지 가방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을지 모른다. 그 상태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바로 찾아서 꺼낼 수가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뭐야 왜 이런데 이런 게 있어 하면서 곧바로 행동하고 싶어도 못한다. 쓰는 물건이 뒤죽박죽 있으면 머릿속도 혼란스럽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건을 찾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미니멀리스트다. 그는 최소한의 필요한 물건만 갖고 낭비 없이 깔끔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정말 필요한 물건만 가방에 넣는다. 다음날 필요할지 불분명한 서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실제로 필요할 때 임기응변이 가능하다. 가방에 필요한 물건을 넣어두는 작업은 내일 할 일을 미리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습도 된다. 하루를 뭉뚱그려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쓸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 대강 알 수 있다. 아침에 허겁지겁 늘 똑같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간 다음에야 중요한 물건을 놓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버스가 떠난 후다. 한번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가방에 진짜 넣어야 할 물건은 의외로 적다. 나에게는 노트북, 지갑, 열쇠, 책, 노트와 필통 정도다. 거기에 그날 필요한 서류 원본을 넣을 뿐이니 가방은 그렇게 크지 않다. 짐이 적으니 물건을 찾는 시간도 줄어든다. 물건을 찾으려면 시간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의욕이나 에너지까지 소모된다. 살짝 과장해서 말하자면 소지품이 많을수록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이다. 가방을 하루하루 바꿔두는 습관을 들이면 물건 관리가 저절로 편해진다. 나는 평소에 가방 3개를 가지고 그날 가방을 바꾸면서 항상 안을 정리한다. 당신은 자주 가방 안을 정리하는가? 가방은 그냥 멋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업무용으로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늘 똑같은 가방만 사용하는 것은 위험 신호라는 걸 잊지 마라.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변화하기 힘든 것이 지금까지 들여진 습관이지요. 할 일은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 어떤 삶을 살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점심 식사할 때 오후 업무를 위해 라면, 밥, 빵 등 탄수화물을 줄이자. 그리고 매일 가방 속을 정리하자.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